안녕하세요. 네오 IT팀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화 서비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ETRI라고 하는 그래서 작성한 보고서고요. 일단 사회 문제, 이 사회 문제 양극화죠. 가장 핵심이 이 사회 문제 현재 가장 심각한 이 양극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은데요. 앞으로 그 미래에 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또는 이 전 세계의 가장 큰 이러한 양극화라든지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사실 가장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라고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지능화, 여기서 말하는 지능화는 이제 AI가 핵심이 되겠고요. AI를 활용한 이러한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앞으로 등장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예상해보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런 문제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인구 절벽입니다. 앞으로 15년 내에 직면할 그런 과제들이고요. 이런 인구 절벽, 그리고 저성장, 그리고 기후 급변과 감염병,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 격화, 이러한 문제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직면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가 결국에는 사회 문제로 이제 확산이 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이런 사회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2035년, 대한민국의 2035년을 갖다가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인구 절벽, 이러한 인구 절벽 문제가 있겠고요.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의료복지,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이런 선제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고요. 이런 문제의 배경에는 바로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의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 그리고 저출산,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점, 그리고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만성 질환자가 또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류하는 외국인도 이제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킨다거나 복지 시스템, 그다음에 질병 예방이라든지 의료비 절감이라든지 이러한 교육 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이제 솔루션들이 있겠고요. 경제적으로는 어떤 저성장에 대응하는 그러한 대응이 필요한데 혁신을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 그리고 여성과 청년 중소기업에 의한 신성장을 우리가 주도를 해야 앞으로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바로 이런 게 있죠. 청년 실업, 그리고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인 양극화는 확대되고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복지비는 계속 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스타트업들이 점점 확산되어야 되고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튼튼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되겠고요. 또 생산성이 증대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어떤 재정, 지출, 그 다음에 로봇 활용, 이런 것들이 하나의 솔루션이 또 부각되고 있고요. 보건 쪽에는 이런 기후 급변, 또 감염병 대응이라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환경 문제와 새로운 질병에 대한 이런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 배경에는 또 이런 게 있었죠. 아열대의 기후와 폭염 사망자가 급증한다는 점, 홍수, 태풍, 지진, 이런 자연재해, 그 다음에 가뭄, 물 부족, 미세먼지,
기승한다거나 감염병이 상시화된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뭐 이런 기후 안전망 구축하고 뭐 재난 예측, 온실가스 배출 감소시킨다든지, 전기차, 수소차를 보급한다든지, 대체에너지 확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본다면 이 신국제 정세 이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G2 경쟁, 주변 국가 관계에 대응하면서 또 평화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 배경에는 또 이런 국가별 무역 분쟁이 심화한다거나 G2 글로벌 패권 경쟁, 그리고 한반도 주변이 정세가 변화한다는 점, 그다음에 국지적인 안보 이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화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국방력을 강화한다거나 또 글로벌 테러 공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 미래의 환경, 도전 환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로 이러한 문제, 저출산 고령화, 의료복지,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이런 게 필요한 것이고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겠죠. 그리고 뭐 여성, 청년, 중소기업 간의 신성장, 기후변화 급변과 감염병에 대한 대응, 그리고 미중 기술 패권의 이런 정세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인구 절벽에 대한 과제를 보자면, 우리나라가 2025년 이후에요, 이 노인 인구가 비중이 20%를 넘는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 인력의 양적 부족과 역량 저하가 발생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의료비가 급증하고 의료비의 접근성 문제, 그리고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 급증, 삶의 질의 저하라든지, 또 이런 병력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국방력이 약화된다는 점, 그리고 사회 안전 인프라가 또 약화된다는 이런 문제들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성장도 도전 과제인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제조업의 편중이 심하고요. 그리고 이 중소기업 경쟁력이 아주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의 이 낮은 잠재 성장률에 앞으로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국내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요,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딜로이트라는 컨설팅 그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의 글로벌 제조 순위가요, 2010년에는 3위였는데 2020년이 되면 현재 2020년에 6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조업에 대한 고도의 지식 산업화가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도 미흡하고요. 지식 산업 서비스 고도화가 아주 부진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점들과 그리고 중국의 또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고도화가 미흡하면서 경쟁의 신흥국의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제조업의 경쟁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환경 위기 관점에서 본다면 OECD 국가 가운데 탄소 배출 최상위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이. 그래서 탄소 배출 총량을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이 총량을 보자면 세계 7위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래서 2020년은 7.4% 비중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7.4%인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20%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2050년에는 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세웠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쟁 격화,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 중국이 빠른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국방 분야에서 경쟁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그 미국 대비 GDP 비중이요, 2015년경에는 약 60%에 달했는데 앞으로 2030년쯤 되면은 이 100%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이 전략 상품의 대부분이 이 중국과의 경쟁에 따른 그러한 제품들이 많은데 결국은 국내의 어떤 경쟁력이 하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 패권 경제, 미국과 중국의 이런 패권 경제로 인해서 한국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 좋은 상황에 사실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요? 결국 이것뿐입니다. 초격차를 통해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절대 우위가 가능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살아남을 사실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이제 많은데 이런 문제들을 이제 뭐 국내외 적으로 볼 때 이런 해결을 하기 위한 많은 어떤 정책들이 있는데 미국은요, 백악관 주도적으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러한 서비스를 이제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EU도요, 이러한 문제를 사회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또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도 자체 기관을 설립해서 어떤 연구센터, 연구개발센터 같은 걸 세워가지고 이런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R&D 추진하고 있고요. ICT와 AI를 활용해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전략을 우리도 이제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약 83%가 응답을 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 이슈가 향후 국가 정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죠. 특히 이 사회적인 양극화 우려, 이게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저성장, 그리고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 그리고 사회 문제에 급증한다는 것들을 다 우려를 하고 있는 주요 미래의 불안 요인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대하는 것은 결국 ICT, 정보통신기술이죠. 여기에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AI를 활용한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조 분야 쪽 보면은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런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데, 사람하고 이 로봇하고 이 하나의 작업 공간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협동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서비스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실감 인터랙션 작업 가이드라든지 AI 장이라든지, 결국 AI를 활용해서 사람의 단순 반복적인 그런 작업들을 AI가 더 잘하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어떤 쌍둥이, 어떤 시스템, 공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가상 공간으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런 예측되는 결과를 가지고 다시 현장 공장이나 어떤 장비
장비에다가 그런 결과를 예상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예상해서 예측해서 또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한 이제 기술로 이 디지털 트윈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율 시스템, 자율 제조죠. 즉 사람이 중간에 개입하지 않고 어떤 공장이라든지 어떤 장비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어떤 제조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맞춤형 주문, 생산 배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물류 쪽, 그리고 쿠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서비스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산 배송 시스템이 더 이제 가속화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도시 분야에는 이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관리, 또 지하 매설물 관련된 AI 시스템, 그리고 지능형 최적지 컨설팅, XR, 홀로그램, 이런 문화 공연장, 이런 것들, 이런 솔루션들이 있는 것이고요. 교통 분야에는 지능형 운전자 모니터링, AI, 텔레매틱스, 가상 운전, 홀로그램 시뮬레이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안전과 엔터테인먼트를 증진시켜 보겠다는 것이고요. 자율주행 교통 시스템,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지능형 공중교통, 하늘에서 이제 이렇게 드론 같은 걸, 드론 택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차세대 교통 시스템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 그 AI나 로봇이라든지 또는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결국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런 이제 독거노인 대상 맞춤, 반려 로봇, 로봇이죠, 로봇. 강아지도 아니고 이제 로봇이 이제 이런 것들을 대신하는 것이고요. AI 재활 트레이너, 사람이 이걸 트레이닝하지 않고 AI를 활용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실감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능형 복지 행정, 그리고 AI 사회복지사들을 AI로 대체하겠다. 의료 분야만 봐도요, 지능형 바디 스캐너, 초정밀 의료 로봇, 결국은 의사를 로봇이 대신해서 수술을 한다거나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홀로그램 수술 교육, 수술 같은 교육도 이런 홀로그램을 통해서 실감나게 하기 때문에 대학 현장의 어떤 의료 강의라든지 교수들의 역할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치매 예방, 이것도 결국 AI를 활용한 거죠. 에너지 분야만 봐도요, 개인 간 지능형 에너지 거래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요. 에너지 자립 마을, 결국 에너지 자립 마을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기존의 에너지 관련된 에너지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일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AI에 기반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존의 사람들이 다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했던 거를 AI가 하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들, 시스템과 소수의 인원들만 가지고도 이런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능형 원자력 관리 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환경 분야, 폐기물, 자동 분리수거 로봇을 이용해서 분리를 하면 쓰레기 수거하는 그 인력들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지능형 상하수, 상하수 관리한다거나 청소, 처리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지능형 생태계 보전 시스템, 지능형 수자원 관리, 국방, 작전 지휘 AI 참모, 참모도 이제 AI로 대체한다. 그리고 이런 훈련 시스템,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기 힘든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장에서 훈련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 지능형 무인, 경계를 사람이 서지 않고 AI가 서도록 그런 시스템이 하도록 하겠다는 점.
AI 활용을 이용한 차세대 무기 개발, 워리어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겠고, 안전 분야에는 화재 실시간 감시, 대피 및 지원, 또 이런 진압 로봇, 스마트 보안, 검색 시스템, 보안 요원들이 필요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범죄 수사, AI 프로파일러. 이제 범죄 수사관들도 이제 AI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쭉 보시면 결국에는 사회에 정말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이런 자동화와 AI를 이용해서 그 인력들이 대체가 될 수가 있겠고, 단순 반복하는 그런 작업들은 전부 로봇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고요. 생산직 근로자들은 많이 필요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일자리가 다 사라지는 것이죠. 뭐 교통은 말할 것도 없죠. 많은 택시 기사와 버스 기사님들,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교체되고요. 화물 트럭 기사들, 전부 교체돼서 화물 연대가 이제 그러한 그 노동조합들이 결국은 위협받을 것이고요. 이런 공중으로 이제 이런 드론 택시들이 생기면 인간이 조종하지 않는, 결국 자동으로 이렇게 조종되는 그런 교통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뭐 AI 사회복지사, 감정 노동까지도 AI가 이제 가능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 인구 감소, 저성장 이런 것들 때문에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런 시스템, AI를 이용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죠. 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들, 기존에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점에서 더 큰 사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사람들을 재교육시켜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새로운 다른 일자리를 만드는, 그게 이제 정부의 할 일인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R&D 해야겠죠. 연구 투자, 정부 투자 다 좋은데 결국 R&D만 할 게 아니고 사람들을 재교육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 이게 이제 사실 더 큰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형 어떤 니즈에 대해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라지는 일자리들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직업이 대체 가능한 직업인지 잘 고민해서 미래에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